먼저 옥천포럼 최장규 회장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천포럼 회장 최장규입니다. 옥천포럼 인권분과에서 지난 3월에 모 요양병원의 체불임금 문제와 그로 인한 간호 실습생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포럼 결과도 신문에 게재했지만 그 이후 병원 측에서 간호 실습생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한 아무런 표현이 없어 부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편함과 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회와 거리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상인 및 주민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간호 학원생이 숨지기 전에 메모 뒤에 일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읽어봤는데 참으로 눈물 없이는 못 읽을 정도로 협박의 말에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그러나 이 12개월 된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급기야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간호 실습생의 병원 행정원장의 지속적인 협박을 이기지 못해 끝내 유명을 달리한 사건에 대해 그의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의 뜻을 같이하고 원인 제공자로 알려진 병원 행정원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집회와 거리 행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에 이망인 남편의 낭송이고요. 네 컷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천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됨에도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죽어가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 요양병원의 실생 행정원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수개월 동안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소위 기업 사냥꾼이라 자칭하는 노인 요양병원 실생 행정원장이 몰입의 행동을 하면서 옥천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깨끗하고 세상을 착하게만 살아온 간호학원에서 실습 나온 실습생에게 행정원장이 협박으로 몰아 사망케 했음에도 가족들에 대한 사고나 유가족에 대한 사죄는 몇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요양병원을 지금 현재도 버젓이 옥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안임에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사안임에도 몇 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행정원장은 요양병원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영하면서 두 번째 경비일차를 대면서 딱 찾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원장의 뻔뻔스러운 행동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이 분노를 혼자 사기기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이런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의 행태를 바라볼 수만 없어 생각만 해도 분떡이 터질 것 같아 실습생을 추모하고 이러한 사실을 옥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어도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이에 함께 해주지 못하며 일머식도 없는 이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은 요양병원의 실세인 행정원장의 막대먹은 행동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옥천 사회 구성인들의 책임감에서 것이라는 생각의 피켓과 함께 추모의 의미를 담아 옥천 음대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 사회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서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려고 행동했던
용기 있는 따뜻한 방제를 위해 모두 참여하고 해먹지 못한 행정원장을 우리 모두 강력히 규탄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습생 미망인의 남편 육정훈 씨가 자신의 심경을 적은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줘봐.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서 나고 자란 3살 된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은 불과 3개월까지는 다른 평범한 가족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2월 11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모두 잃은 것처럼 가족 모두가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시부모님, 친정아버지, 시동생, 남동생에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도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내는 저와 아들을 너무 사랑했으며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실습 나갔던 병원에서 실습이 끝나기 며칠 전 임금체불 문제로 직원분들이 퇴사한 다음에도 며칠 동안 실습을 더 나가며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요일진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동안 그 3일은 와이프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회사하신 분께 일요일진이 없어 환자 케어가 안 되는 사진 몇 장을 찍어 보낸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보낸 사진이 기사에 실리면서 이정은 행정원장과 간호학원 원장을 통해 병원 대표가 사과하며 고소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와이프는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병원 대표에 전화해 죄송하다고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는 와이프에게 몇 번이 통화 문자에서 지속적으로 고소를 얘기하였습니다. 제 와이프와 같이 고소를 하겠다며 병원 손실 금액이 대략적으로 10억 정도라고 하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고소를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향수신문에 전화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비대위에 있어서 한 거라는 확인서와 기사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확인서와 그리고 대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처음 고소 얘기를 들은 1월 9일부터 생을 마감하는 2월 11일까지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할머니 할머니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했던 행동들이 22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둔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두고 생을 마감할 정도로 제 아들의 죽음으로 몰아붙이지 말할 것인지 차라리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을 보고도 모른 제 아내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와 미련 그리고 죄책감만 남은 이 상황에서 옥천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올라온 대표의 호소문을 보고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소문의 내용 중 와이프의 죽음에 대한 사과나 미안한 글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방어만 하는 분명에 가득했으며 끝부분에는 근본 사건으로 인하여 도란병원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것이다 라는 대표의 글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정상 오려는 사람이 직원들 급여도 안 주고 병원이 경매에 넘어가게 놔두는 것을 보고 정말이지 인간이 가면을 쓰고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는지 와이프 장례식장에 찾아와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진실을 밝히겠다 했으면서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는 사람이 너무도 뻔뻔해 보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나 역시 고소당하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나네요. 와이프 이 내용처럼
다시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는 시대. 이제 그때나 와이프가 너무 딱게 자 적어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병원의 체불임금 해결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희명 저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급여를 1년 또는 그 이상 체불한 상태에서 지금의 협박을 했던 병원 대표에게 병원을 넘겨준 새로운 이사진의 상임이사이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박희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습생을 사망케 한 이 병원의 행정원장이자 대표라는 사람은 작년 9월 초에 자기가 운영하는 캠핑장과 병원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라는 아주 이면 계약서,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가지고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을 인수해서 병원을 정상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병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병원을 빠른 시간 내에 자기 명의로 바꾸어서 병원을 정상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병원을 인수한 행정원장이자 병원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을 인수하자마자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 없었던 병원의 인테리어를 먼저 함과 동시에 이때까지 밀려있던 병원의 직원들의 급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행동과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급여는 밀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3개월 안에는 이전까지 밀렸던 급여뿐만이 아니라 퇴직금까지도 정상으로 정산해 줄 테니 병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다해달라고 했지만 그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전혀 지켜지지 않은 허무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병원 직원들은 체불임금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동부에 급기야 모발과 진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체불임금 인정이 되어서 병원 대표이자 행정원장은 소형노동부 임금 체불 및 형사적인 문제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체불임금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12월 19일 날 저는 병원을 그만두었는데 그 병원을 그만두었 사이에 직원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실습생이 3일 동안 14명이 단체로 퇴사한 그 상황을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14명의 일들을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한 의료적인 서비스나 또는 의료적인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공익 제보했다는 그 내용으로
행정원장이자 병원 대표는 실습생과 퇴사한 14명의 직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비슷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할 테니까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9일날 대표의 고소 고발에 대한 협박은 이전 행정원장과 간호학원장이었던 실습생을 파견했던 간호학원장한테 전달되었고 그 두 사람은 차례로 실습생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전달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주에서 병원의 상황을 빼돌렸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적고 또한 아무 관계가 없는 옥천 향수신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또한 비대위에 항의서를 보내라는 조건으로 보도를 빼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습 유명을 달리한 실습생은 대표와의 통화를 다 녹음하고 녹취해 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생을 마감한 20개월 된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 또한 장인 장모님 또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생을 마감한 미망인의 유서입니다. 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메모장, 통화 기록, 통화 녹음, 그 다음에 아주 또렷하고 뚜렷하게 대표의 협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협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3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너 고소해서 빼주겠다라는 그러한 대표의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을 들어보면 생을 마감한 실습생 이망희는 대표의 3가지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기에 이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라는 그 무겁고 무거운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므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유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녹취록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주신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또한 공중파의 언론께서도 보다 더 내용을 상세히 취재해 주셔서 더 이상 생을 마감한 우리 실습장의 억울함이 그냥 묻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나아가 청정지역 옥천 고장에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할 것은 조금 전 옥천 포럼 인권위원장 강강수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던 부당 요양병원을 인수한 대표는 자칭 타칭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기업 사냥꾼은 좋은 의미로는 안 되는 기업을 인수해서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 사냥꾼은 안 되는 병원 아니면 괜찮은 병원을 인수해서 중간 등기를 생략한 채 수익을 엄청 내고 그것을 팔아서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사냥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병원을 대표한 병원 대표이자 행정원장은 자칭 기업 사냥꾼이라고 저희들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병원의 운영 상황을 보면 정말 올바른 기업 사냥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인수하자마자 1년 넘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던 인테리어를 했고, 또한 병원을 운영하기는커녕 외부에서 외부 활동으로서 병원은 2주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 정도로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더욱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현재 병원은 경매 상태에 있습니다. 기업 사냥꾼으로서 이 병원은 작년 2002년 8월 1일자로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병원을 기업 사냥꾼, 나쁘게 말하면 정말 나쁜 의미로 기업 사냥꾼을 하고자 이 병원을 인수한 것입니다. 정녕 그렇다면, 아니 제 말을 반박하자면, 그러면 대표는 병원을 잘 운영해야 할 건데 지금까지 과연 그 대표는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경매는 올해 3월 20일부터 경매가 시작되어서 1차 4월 20일 2차 오늘 5월 30일 3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원을 인수해서 정상 운영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경매가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2차 동안 유찰되었고 오늘 3차일 경우에 정말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는 12억 정도를 못 갚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는 너, 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살아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러한 일에 마음을 담아주시고 행동을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옥천, 이러한 정정지역 우리 옥천구장에 더 이상 기업 사냥꾼과 같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하고 억울하다. 내 아내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